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신입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선생님, 저 거리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거리 측정기 사서 거리 측정기에 도움을 좀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입 여러분들한테는 거리 측정기는 오히려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조금 쉬운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 지형지물이 도저히 머릿속에 익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 공 있는 데 가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빠른 거리를 부를 수 있어라고 신입 여러분들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 훨씬 느려집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골프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플레이를 끝마치게 도와주는 게 캐디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리 측정기가.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리 측정기는 신입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된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 일단 거리 측정기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골프에 사용하는 거리 측정기는 두 가지 형태. 자, 하나는 만원경 형태의 거리 측정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만원경 형태의 거리 측정기는 뭐냐 하면은 진짜 만원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서 그 공 위치에서 목표물을 조준해서 그 목표물을 빨간색 점으로 찍음으로써 여기서 그 목표물까지의 오르막 내리막 경사도가 감안한 거리가 찍힙니다. 그 거리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클럽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 거리 측정기 만원경형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형 거리 측정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계처럼 생겼어요. 시계처럼 생겼고 여기 이 시계 안에 이 홀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 위치에 가서 이 시계를 딱 봤을 때 그린에 예전에 이 시계형 예전 모델은 그냥 앞에 이 그린의 아베지와 디데지의 거리 정도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린 한 가운데 정도의 거리만 표현이 됐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발달해서 그 그린에 꽂혀 있는 그 깃대 가운데 빨간색으로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 GPS를 바탕으로 이 시계에도 GPS가 있고 거기 그린 깃대에도 GPS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GPS가 만나서 요 GPS에서부터 저기 GPS까지의 거리를 오르막 내리막 경사도를 감안해서 나타나는 시계형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리 측정기의 형태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거리 측정기 중에 뭐, 시인 여러분들은 아직 거리 측정기를 이제 찍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시계형 모델을 많이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공 위치에 가서 그냥 시계만 보면 바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리 측정기는 오히려 신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 거리 측정기를 사서 이용을 하면은 이 거리 측정기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고 그 의존을 하게 되면은 지형지물에 대한 시야 자체도 좁아지고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리를 부르려고 안 하고 계속 여기 기계에만 의존해서 거리를 부르게 됨으로써 훨씬 느리게 클럽 서브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자 거리 측정기가 보급화되면서 캐디가 거리를 부르는 방법에 영향이 미치는 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처음에 캐디를 시작했을 때 이 거리 측정기는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뭐 프로 선수들급의 고가의 거리 측정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만 몇 명 들고 다닐 뿐이지 캐디가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손님이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롯이 그때 당시에 골퍼들은 이 캐디 말만 믿고 볼을 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거리 측정기가 보급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자, 저 공이 딱 있으면은 내리막 오르막을 감안한 거리로 고객님 내리막 감안해서 앞핀까지 거리는 125m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거리가 125m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고객님들한테 좀 이렇게 명확하게 거리를 부르면서 고객들이 믿게 만들어서 클럽 선택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략 125m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약 뭐 예를 들어 125m 정도
약 125m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부르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교육할 때는. 왜냐하면 손님 입장에서 캐디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거리를 부르면은 믿음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클럽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캐디를 못 믿으면은 진행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리 측정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캐디가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불러라. 약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대략, 정도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거리 측정기가 이제 보급된 후에는 캐디들은 거리를 어떻게 부르면은 가장 좋으냐. 물론 이거는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거리 측정기가 보급화가 되고 나서 고객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제 말이 다 맞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 측정기가 다 보급화돼서 골퍼들의 반 이상이 이 거리 측정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캐디가 정확하게 125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고객님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거리 측정기를 찍거나 시계를 보고 캐디야 몇 번 갔다도 몇 번 클럽 갔다도 이런 식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 측정기가 요즘 같이 이렇게 보급화가 많이 되었다면은 캐디들도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이 125m면은 고객님 120에서 130m 사이 되는 클럽 2개 좀 챙겨 가주세요라고 이렇게 일을 하게끔 변화가 되어야지 좀 더 진행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처럼 125m입니다 하면은 고객님이 그 125m의 클럽을 한 개만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님이 가지고 있던 거리 측정기를 찍었는데, 뭐 예를 들어 130, 150, 135m가 나와서 지금 가지고 간 이 하나의 클럽으로 칠 수 없으면 다시 캐디를 불러요. 캐디야, 예를 들어서 125에서 9번을 가져갔는데 135나 130m가 찍히니까 캐디가 8번 아이언 좀 갖다도 앞바람도 세게 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캐디가 오히려 왔다 갔다 2번을 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리 측정기가 고객님들도 많이 가지고 다닌다면은 저는 캐디들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125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거리가 125m면은 고객님 120m 이상 되는 거리에 클럽 사용할 수 있는 클럽 좀 챙겨가 주세요. 또는 120에서 130 사이 되는 클럽 좀 챙겨가 주세요. 2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안에서 딱 거리 측정기 고객님 가지고 있는 거를 찍으시고 그 안에서 클럽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요즘 거리 측정기가 이렇게 많이 보급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불러주고 클럽 서브를 해주는 게 훨씬 진행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캐디들이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신입 캐디에게 거리 측정기가 도움이 될까? 자,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거리 측정기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더 많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테랑 캐디가 일단 거리 측정기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테랑 캐디는 폴 매칭을 다 하고 그 홀맵에서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티인 구역에서 티샷을 하는과 동시에 이제 계획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세컨에서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하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불러주고 클럽을 2개씩 쥐어줍니다. 그리고 앞팀이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지 않고 우리 팀이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거리 측정을 꺼내서 아, 내가 불러준 거리가 맞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린의 홀컵 위치에 따라서도 거리가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이 거리 말뚝은 그린 한가운데 중핀을 기준으로 거리 말뚝이 꽂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어의 왼쪽에 공이 이렇게 있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 앞핀을 사용하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거리를 보면은 조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아, 저 위치에 핀이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몇 메타를 불러줘야 되지? 아까 불러준 거리와 오차가 많이 없을까 싶어서 찍어봐서 그 거리 오차를 없애는 용도로 그러니까 내 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 핀이 꽂혀 있었을 때는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정도 거리를 남은 거리를 불러야겠다라는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거리를 부르기 위해서 찍는 그런 용도로 거리 측정기가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또는 파3에서 그린 이제 핀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가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3에서 이제 앞팀이 그린에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이제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보는 그럴 때 거리 측정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경력 캐디들은. 근데
신입 캐디들은 거리 측정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팀 구역에서 볼 매칭도 하지 않아. 물론 볼 매칭이 어려워서 이제 이런 신입 캐디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리 측정기 사용해도 됩니까? 선생님, 저는 거리가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리 측정기로 불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에 지형지물이 머릿속으로 익혀지지 않고 거리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한다? 그거는 그냥 회피하는 거죠. 맞부딪혀서 이 지형지물로 해서 빨리 거리 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리 측정기에 의존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캐디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쉬운 길로 가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해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에 통과해서 정식 캐디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인 여러분들은 거리 측정기를 그냥 단순히 거리를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거리 측정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린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공이 이렇게 상계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에 가서 거리 찍고 이 공에 가서 거리 찍고 이 공에 가서 거리 찍고 이 공에 가서 거리를 찍으면은 당연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4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를 불러서 클럽을 빼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 측정기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본인이 정식 캐디가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디에게 쉬운 길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장이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익숙해져 나가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회피해서 거리 측정기에 의존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전이 없다라는 소리는 테스트가 계속 미뤄지고 같은 동기들은 막 이제 테스트 봐서 정식 캐디가 되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이제 실력이 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당장에 거리 푸르는 것이 어려워 쉬운 길,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쉬운 길이겠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정식 캐디가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홀 맵지를 이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정식 캐디가 일을 할 때 이제 거리 측정기 하는 것과 신입 캐디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의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손님들마다 실력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실력들끼리 오면은 IP 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미스샷 나서 저 뒤에 공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있고 한 사람 또 이 멀리 있고 그래서 카트를 여기 세워서 정차를 했어요. 거리 측정기를 요 공까지 와서 이렇게 거리를 찍고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죠. 이것 때문에 거리 측정기가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력들은 이미 볼 매칭이 다 돼 있어서 여기서 딱 내려서 이 손님만 내린다?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손님이 내리려고 하면 고객님 타고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또는 나는 걸어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 주인인 공이 걸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고객님 거기서 중핀까지 내리면 가만해서 140에서 150 사이 클럽 좀 들고 가주세요 라고 하지 빈손으로 절대로 걸어서 이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시립 여러분들은 거리 부르기 어렵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지형지물이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직. 그리고 저 공이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 모른다, 볼 매칭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저 공을 멀리서 거리를 부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빈손으로 걸어가게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에 의존을 하면 의존할수록 이 지형지물을 외울 생각을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그냥 거리 측정기 막 냈다 뛰어서 공 옆에 가서 거리 측정기만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부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무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력 캐디분들은 다 불러두고 그리고 가서 내 거리가 맞는지, 홀컵이 여기 앞핀 왼쪽에 오른쪽에 앞핀 꽂혀 있으면 여기서는 요 정도 거리구나, 다음부터는 이 거리로 불러줘야겠네,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거지 막 거리 부르기 힘들어서 뛰어가면서 거리를 찍는 용도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파4를 예로 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파3. 자, 파3 홀에 분명히 자, 이렇게 카트 도로가 있으니까 카트 도로 옆에 이제 카트를 세우겠죠. 그럼 앞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여기서 155m입니다. 중핀까지 155m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팀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슥 꺼내서 거리 측정기로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중핀 치고는 조금 앞에 있네. 그래서 150m가 찍혔어.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할 때쯤 돼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제가 거리 측정기 찍어보니까는 중핀 치고는 약간 앞에 있어서 150m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력분들은 거의 대부분 파3에서 밖에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좀 더 정확한 거리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위해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거라면은 괜찮지만은 당장 거리 부르는 것이 어려워서 쉽게 거리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은 신입 캐디분들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식 캐디가 되고 돈 벌어서 여유 있을 때 사는 걸 추천드려요. 자, 많은 신입 캐디들을 봐왔지만 확률적으로 거리 측정기에 의존할수록 그 신입 캐디는 정식 캐디가 되는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굳이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고 싶다면 지형지물, 그 홀에 대해서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고 지형지물을 가지고 볼 매칭도 가능하고 거리를 대충의 거리라도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한 120에서 130 사이 남은 거리 이 정도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볼 매칭이 된다면은 거리 측정기를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됐다는 소리는 거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 여러분들 거리 부르는 거, 지형지물 외우는 거, 그 홀에 대해 특징 파악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당장 어렵다고 거리 측정기를 사서 거기에 의존하는 순간 지형지물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시야도 좁아져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손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해서 동선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하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서 지형지물들을 외워서 볼 매칭이 될 수 있는 실력까지 도달한다면 그때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